안녕하세요. 대학생 투자자 매드입니다. 갭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꼭 주목하세요. 제가 정확한 자금 흐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진짜 실전 투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갭 투자라는 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의 갭만을 투자금으로 지불하여 투자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3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2억 7천만 원의 전세가 맞춰져 있으면 내 돈 3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3억 원과 2억 7천만 원의 그 갭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전세입자의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최종적으로는 3천만 원이 들어가겠지만 중간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갭 투자할 때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갭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을 때 매입하는 경우. 두 번째, 내가 매입해서 직접 전세를 맞춰야 하는 경우. 첫 번째,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2억 7천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세가 2억 5천만 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 2천만 원 입금하고 중도금과 잔금일을 같이 하여서 이미 세팅된 전세금으로 가름합니다. 내 돈 계약금 2천만 원만 있다면 전세금 2억 5천만 원으로 잔금을 치르니까 2천만 원으로 2억 7천만 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경우는 두 번째 경우인데, 제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기존에 있던 전세입자가 나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최근에 크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무주택자 큰 누나 받아준 경매 아파트는 3억 3,6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엊그저께 3억 2,500만 원에 전세에 맞췄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3억 2천만 원 이상으로 맞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협상을 나름 괜찮게 해서 3억 2,500만 원에 맞췄습니다. 3억 3,600만 원에 매입했는데 3억 2,500만 원 전세 세팅된 것이죠. 근데 이 아파트 동일 평수 1년 전 전세 가격이 보이시나요? 1억 후반대였어요. 제가 맞춘 금액은 3억 2,500. 제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긴 했는데 물론 제가 잘 맞춘 것도 있지만 이렇게나 전세가가 상승한 지역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를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입으로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파트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3억 3,600만 원에 매입했고 원래 전세입자가 1억 8천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가고 다른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인 거예요. 제가 잔금 전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1억 8천만 원 주고 기존의 전세입자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럴 돈이 없잖아요. 보통 매도자도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잔금 치르고 매도자는 그 잔금 비용으로 기존 1억 8천에 있던 전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동시 진행이라고 해서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잔금일 테이블 보면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 신규 전세입자, 기존 전세입자, 중개사 이렇게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전세입자와 3억 2,500만 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 전세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3억 3,6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계약금 중도금까지 3천만 원 지불했으니까 3억 600만 원이 잔금액인데 새로운 전세입자한테 3억 2,500만 원 받아서 3억 600만 원으로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자가 이 3억 600만 원으로 전세입자한테 1억 8천만 원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3천만 원 들어가지만 잔금은 똑같이 새로운 전세입자 전세금으로 치르니까 초기 투자금은 3천만 원, 최종적으로는 3억 3,600만 원에 매입했는데 3억 2,500만 원 전세금이니 9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취등록세랑 법무비, 중개비 들어가면 아마 한 1,500만 원 정도 최종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합의가 가능하니까 꼭 3천만 원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자한테 정말 돈이 없어서 1,000만 원으로 계약금 하고 싶다고 해서 오케이 하면 계약금 1,000만 원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딱 정해진 건 없고 모든 게 다 협상 과정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는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일을 최대한 늦춰서 잡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얼마까지 전세를 맞출 수 있는지, 전세 공급 대비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만약 잔금일까지 전세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대출 나오는 비율이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했는지, 본인의 신용도가 어떤지, 본인의 주택수가 어떤지에 따라 너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전세입자가 이미 맞춰져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미 맞춰져 있는 경우에서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최소화시키려면 잔금일까지 기존의 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최근에 전세가가 급등한 곳이 많아서 새로 전세입자를 세팅해야 투자금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일 그게 안 되면 전세금을 낮추던가 대출 받아서 처리해야 돼요. 이게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대출 법원은 조금 복잡해서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20대 사회초년생이 가장 하기 쉽고 진짜 할 수 있는 투자는 갭 투자입니다. 영상 꼼꼼히 보시고 관심 있는 매물에 꼭 적용시켜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고 진짜 돈 벌어 봅시다. 안녕.